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 시간까지 계속 다뤘던 내용은 탑다운 어프로치와 바텀업 어프로치를 결합하는 그 과정과 각각의 그 관점 차이 등을 좀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큰 틀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결국 개별 분석은 누구나 할 줄 알아요. 그걸 종합하는 것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들을 다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이 관점들을 각각 결합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관점을 도출하는 것들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기업의 관점에서 어떻다라고 볼 것인지라는 그런 관점을 나타내서 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과정은 경영관리, 사업의 구조, 사업의 전망,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사업 부분을 그 가장 그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현금흐름표에서 봤던 영업활동 현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기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사업과 투자 재무를 결합해서 현금 흐름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즉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기술하는 파트가 있고, 그것이 바로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연역적 과정과 귀납적 과정을 연결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논리적 오류 검증을 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 보고서는 외형상 탑다운으로 이렇게 그 구조를 갖춰서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술을 할 때는 전부가 다 탑다운과 바텀업, 즉 연역적 과정과 귀납적 과정을 연결해서, 즉 본인의 탑다운의 관점을 귀납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가면서 사실들을 그 기술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적 오류가 드러나도록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결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그 탑다운에서 강조했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죠. 외부 환경이 산업에 영향을 주고, 산업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기업이 프리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 반영을 한다. 또한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의 앞으로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리 캐시플로우의 규모, 프리 캐시플로우의 성장, 프리 캐시플로우의 사이클, 그다음에 기타 변동성까지를 다 감안해서 연결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사업 구조 쪽으로 적용을 한다면, 사업 구조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주로 프리 캐시플로우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를 나타내는 기술들을 주로 합니다. 부문별 영업손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규모를 나타내 주고요. 전망을 나타낼 때는 결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성장 추이와 경기 사이클에 대한 산업 사이클, 산업 사이클에 대한 기업 매출의 사이클, 이에 따른 프리 캐시플로우의 사이클까지를 연결해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에 있어서는 현재의 사업 규모와 이러한 성장 전망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앞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냐라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리스크 요인들을 주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태적 관점과 동태적 관점을 다 연결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여기 보고서가 작성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 내에서 경제 산업 자료와 재무 자료를 연결지어서 그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을 하고, 탑다운으로 봤던 논리, 정성적 자료와의 논리 일관성을 기술을 하도록, 글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사실 확인을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자료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오류의 검증은 사실 확인 전에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지, 이게 결론이다라고
입증하지 않아요. 즉 경제산업자료와 재무자료, 그다음에 이게 정성적인 자료와의 논리 일관성이 확보될 때에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인정을 하지, 이러한 것들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 기업의 활동에는 많은 예외사항들이 있고, 이게 많은 예외사항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예외사항에 또 예외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이제 이 기타 파트에다가 기술을 주로 하게 되죠. 자, 그럼 전체적인 구조상 경영관리 파트에서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해당 기업이 장기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 기업의 미션은 무엇이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어떻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 이러한 것들을 매칭을 통해서 사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그 경영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양적인 요소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대신 질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다루는 그 분석 요소로 본다면 전략, 관리, 계열, 비전, 철학, 자원, 경영자 관련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부 몇몇 사례를 뽑아서 세부 내용에서 점차 시간을 두고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 구조는 현재 그 규모를 결정을 하죠. 프리 캐시플로우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업 능력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즉 이러한 구조를 볼 때는 가장 본원적으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 산업이라고 하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경쟁자, 잠재 경쟁자, 대체제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역학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간의 관계, 그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사업 규모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 환경에서 사업 포트폴리오의 수익 발생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 프리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능력에 대해서 주로 기술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그 분석 요소는 주로 산업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경쟁자, 대체제,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술과 같은 특성, 관계, 재무적인 요인들의 구조를 설명을 하고, 이게 영향을 주는 사업 규모, 제품, 매출액, 원가 비용 구조 같은 것들을 그 백데이터로 해서 탑다운과 바텀업을 연결짓는 작업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관련된 데이터는 당연히 그 경제나 산업 자료 등이 될 거고, 사업 규모에 대한 데이터는 재무 자료 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지어 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망의 부분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미래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기본적으로 외부 대응 능력,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주로 기술을 합니다. 외부 요인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 법제도, 사회문화, 기술, 산업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해당 기업의 대응 능력을 주로 기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어떤 요소를 다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외부 환경 요인에서 특이한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산업의 경우는 그 법제도의 성향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뭐 카멜스 같은 그런 제도적인 요건, 아니면 BISB 자기자본 비율과 같은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반면 이제 그러한 그 은행권이 아닌 일반적으로 자유 경쟁이 강조되는 시장이었을 때는 사회 문화적인 그 기술 변화, 사회 문화적인 수용의 변화, 수요 변화, 기술의 변화,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를 설명을 2차 전지 쪽을 설명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전기차 부분의 침투율이라든가 이런 산업 요인, 그 아웃바운드의 산업 요인, 그다음에 전기차의 기술 요인, 2차 전지의 기술 요인을 다룰 수밖에 없죠. 네, 법제도상으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기후 협약에 따라서 2035년까지
그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을 사업을 못 팔게 하겠다라는 EU 쪽의 이런 법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이가 기술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구조, 경제, 산업, 사업의 성장 전망을 같이 다룹니다. 그다음에 경기, 산업 사이클, 그다음에 이런 산업 사이클에서 해당 기업의 경기 민감도 같은 부분들, 산업 사이클에 대한 민감도 같은 부분들을 다뤄서 설명을 하게 되고, 사회문화, 기술, 법제도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 전망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2차전지 사업의 산업에서의 2035년에 따른 내연기관 판매 종료를 하는 EU라든가 이를 뒤쫓아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그 법제도를 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향후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래를 전망하는 자료들이 주로 여기 들어간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 파트에서는 현재의 사업 규모, 앞으로의 뭐 성장 전망이라든가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이,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냐 아니면 이게 불안하고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있는 내용이냐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바로 안정성 파트입니다. 이런 사업을 장기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시장 내 경쟁 협력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산업에서의 그 치킨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경쟁 협력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게 되는 거고, 이런 요인들이 바로 안정성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서 경쟁 협력하여 시장에 대응하는 능력을 주로 보게 되고, 경쟁 협력 관계, 뭐 경쟁의 원천이 무엇인지, 뭐 기술이 원천인지 아니면 가격이 원천인지 아니면 저희 점유율의 추이를 통해서 시장 내의 지배적인 사업자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바기닝 파워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운전자분에 있어서는 주로 바기닝 파워를 보는데 매입 채무라는 것들은 납품업체 서플라이어의 바기닝 파워를 나타내는 반면,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인 고객의 바기닝 파워를 나타내고 있고, 재고자산의 경우는 경쟁 업체에 대비의 그 바기닝 파워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 구조를 설명하는 파트와 점유율을 통해서 그 경제 산업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운전자분에 있어서는 재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서 탑다운과 바텀업을 결합해서 논리 검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의 구조니까 영업활동 현금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투자 재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의 그 전망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어떻게 필요할 거고, 투자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신규 투자에 대한 필요한 자금과 조달 차입 및 유동성 확보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투자 구조, 예를 들자면 작년에 1단계 투자가 완료가 됐으면 올해를 투자를 많이 가져갈 수는 없겠죠. 네, 차입 구조, 레버리지, 커버리지, 그다음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투자 재무 구조에서 주요 분석 사항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업에서 투자 활동 관련 현금 흐름을 빼면, 특히 경상 투자를 통해서 자본적 지출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프리캐시 플로우인 현금 흐름 구조가 나오겠죠. 경영 관리, 사업 전망, 안정성, 투자 재무를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의 숫자인 프리캐시플로우 창출 규모, 그다음에 이러한 프리캐시플로우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지 어떤 사이클을 그릴지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적합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현금 흐름 구조를 통해서 프리캐시플로우의 흐름과 과거의 연역을 통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또한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상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와 같은 내용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분석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담다 보면 뭐 보고서가 한 30여 페이지,
해서 뭐 100페이지까지도 작성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논리적인 설명을 해내는 것이고, 그런 논리적인 그 빈틈을 찾아보는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경영관리에 대해서 한두 줄, 사업 구조에 대해서 한두 줄, 사업 전망에 대해서 한두 줄,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두 줄, 투자 재무 구조에 대해서 한두 줄, 현금 흐름 구조에 대해서 한두 줄을 작성한 것들을 요약해서 보시면 아마 해당 기업을 왜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답들을 모색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전에 봤던 관점들을 다 녹여내는 과정이 하나의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 이 분석 보고서는 탑다운과 바텀업을 같이 기술함으로 인해서 논리적 오류를 검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각각의 파트별로 하나씩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그 세부 설명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 강좌의 한 3분의 1 정도를 마쳤어요. 나머지 이제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짧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 초보자들을 위해서 좀 짧게 설명할 수도 있고, 좀 중급자들을 위해서 좀 길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 초보자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완료가 되면 중급자들을 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